코어 이브의 매출이 작년 대비 두세 배 넘게 뛰었는데요. 이자 비용도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게 이번 코어 이브 실적의 핵심인데요. 겉으로 보면 AI 클라우드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GPU를 금융으로 먼저 쌓아 돌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 실적 요약이 아니라 왜 숫자는 좋은데 시장은 오히려 불안해했는지 그 구조만 딱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회사는 가격이 아니라 GPU 가동률과 부채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이브를 AI 클라우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는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GPU를 직접 사서 그 사용 시간을 파는 사업입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는 공간을 빌려주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코어 이브는 GPU 자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GPU가 안 돌면 매출도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이 회사의 핵심은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GPU 가동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번 실적에서 보이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출 성장, 수요는 진짜입니다. 두 번째, 캐펙스 확대, 즉 GPU와 인프라를 엄청 빠르게 깔고 있다는 건데요. 회사 설명은 간단합니다. 수요가 이미 있으니까 먼저 투자한다. 그런데 시장은 다르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설비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시장과 회사의 시각 차이가 시작됩니다.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이고요.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여기가 2025년, 여기가 2024년입니다. 주요 증가만 빠르게 보면 매출액이 전기 대비 약 2.67배가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는 전기 대비 약 2.95배, 기술 및 인프라 비용은 전기 대비 약 3.0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자 비용은 전기 대비 약 3.4배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숫자의 변화만 봐도 캐펙스로 확보한 GPU와 인프라가 아직 풀리 활용되지 않으면서 비용 구조가 먼저 커지고 있는데요. 즉, 매출은 늘지만 운영 레버리지가 아직 나오지 않는 단계입니다. 재무상태표도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사이드를 볼 거고요. 단위와 기준 날짜는 동일합니다. 우선 현금이 전기 대비 많이 늘었는데요. 이는 영업 현금 흐름보다는 외부 자금 조달 효과가 훨씬 큽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GPU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볼륨이 증가했고 매출 채권도 동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GPU에 대한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유형 자산이 크게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임차 등으로 인한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가 늘었고요. 또한 GPU 구매, 전력비 등에 대한 영업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도 대응되게 늘었습니다. 외부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다 보니 차입금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보겠습니다. 단위와 기준 날짜는 역시 동일하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은 이미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 캐펙스가 훨씬 더 빠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현금을 차입금을 통해 계속 조달하고 있고 일부 상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상환 구조라기보다는 확장 캐펙스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리파이낸싱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의 결론은 코어 이브는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 구조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비용.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GPU 확장을 대부분 금융으로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 GPU 투자 증가가 바로 반영됩니다. 셋째, 영업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가 훨씬 큽니다. 즉, 아직 회사 내부 현금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외부 금융을 쓰면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못 버는 회사냐, 이게 아니라
돈을 먼저 쓰고 있는 회사냐입니다. 손익 구조 자체는 일반 회사랑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있고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GPU는 먼저 깔고 그 다음 고객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즉, 비용은 먼저 올라오고 매출은 뒤따라오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지금 마진이 눌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GPU 가동률, 그리고 CapEx 증가 속도 둔화, 이자 비용 안정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지금 이익 구간이 아닌 가동률 확대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AI 인프라 기업을 볼 때 숫자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건데요. 이런 구조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최근 이슈들을 보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GPU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신 칩 도입도 엔비디아의 지원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 방향 자체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인데요. 투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재무 부담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시장 입장에서 가장 불안했던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채 구조 확대. 두 번째, 계속 필요한 자금 조달. 셋째, 마이크로소프트 위주의 고객 집중 리스크. GPU가 쉬면 바로 매출에 영향이 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GPU 담보 기반 금융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은 좋은데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반대로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보고 있나? AI 수요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GPU 가동률만 올라가면 같은 비용 위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마진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백로그의 매출 전환 기대와 엔비디아 내 포지션으로 인한 다양한 지원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코어이브의 핵심 구조는 고정비가 높은 대신 GPU 사용률이 유지될 경우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는 AI 수요보다 GPU 가동률 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GPU는 시간이 지나면 장부상 비용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는 더 오래 돌아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사실상 추가 마진 구간이 열릴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전력비나 최신 칩 경쟁 변수는 있지만 AI 워크로드가 계속 늘어난다면 기존 GPU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들인데요. 첫 번째는 GPU 세대 교체 속도입니다. AI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최신 칩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GPU 가치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GPU 가동률입니다. 이 회사는 GPU가 쉬는 순간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인데요. 세 번째는 이자 부담입니다. 캐펙스를 부채로 확장하는 구조라 이자 비용 증가 속도는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낸싱 환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이 가능했지만 시장 환경이 바뀌면 성장 속도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KPI는 하나입니다. GPU가 얼마나 꽉 차서 계속 돌아가느냐. 오늘 영상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어 이브는 클라우드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GPU 자산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꽉 채워 돌리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익을 수확하는 구간이 아니라 설비를 먼저 깔고 있는 구간. 그래서 숫자는 좋지만 시장은 구조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건 세 가지인데요. GPU 가동률, 이자 비용 증가 속도, 캐펙스 둔화 시점. 여기까지 보시면 이 회사가 어디로 갈지 거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